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389쪽 조세체계까지 설명드렸고요. 390쪽 납세물 성립 확정 소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 세법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개별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다루면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다음에 할 때, 본 과정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2번 지방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6조 제1장 취득세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취득세,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기본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랬어요. 써져 있네요.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개별 세법을 공부하는데요. 이 개별 세법은 공부할 때 기본적인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한번 보면 총설 해갖고 의의라든지요. 의의, 그 다음에 성격,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입니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요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매매다. 그러면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차 얘기할 때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그것처럼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는데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에요. 누구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그래서 과세권자는 글자대로 법률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얘기고, 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바로 납세의무자죠.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련된 내용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납세 의무자는 좀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조세 의사 결정이 뭐냐면, 이제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하느냐 마느냐 모든 세금에 대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때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그래서 법에서 열거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맞느냐를 확인하시고,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비과세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바로 뭐라냐, 비과세입니다. 유서 비자는 아닐 비자 쓴 거야.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 정책, 기타 일정한 경제 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비과세. 요거는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으면은 내가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문제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매우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세 시기. 언제 과세할 거냐 그입니다. 언제 과세할 거냐. 그러면 이때 취득세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러분?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입니다.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그래서 부동산은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그 기산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요 부분이 바로 취득 시기 관한 규정이죠. 이것이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로 2017년도에는 바로 이것이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2018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정도만 이미 2017년도에 노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세법의 결론이 이거예요. 세액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하면 결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될 취득세가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모든 조세의 세 계산 구조는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산출세랍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에다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다룰 텐데, 이때에 이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요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고,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여튼 요 두 놈은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특히 여기 세율에서도 2017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 전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뭐에다가? 과표에다 뭐를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다 설명을 해드려. 그런데도 왜 틀릴까? 안 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가 부가징수.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된 세액을 어떻게 납부할 거냐. 요 부가징수. 역시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전체적인 취득세 계산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다, 여러분? 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먼저 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런 부분은 가볍게 빨리 넘어가고, 그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볍게 확인만 하고, 중요한 부분은 정독을 통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요 구조가 여러분 취득세 물론이고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세목은 다 이러한 구조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396조 한번 책을 보죠. 자, 거기 개요에 보면 1 개념이 있습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의죠, 의. 개념 옆에다 적어요. 의. 396쪽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보다는 의란 말에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 밑줄 특강시, 특강도, 여기 누구죠? 과세권자죠, 과세권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억나나요? 한번 잠깐 볼까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고? 도가 있고, 그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어? 시 또는 군이 있다 그랬죠. 그 도와 동급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고, 시군과 동급의 특별시, 광역시는 뭐가 있다? 구가 있다 그랬죠. 요 구조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취득세는 전형적인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세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다.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그러면 서울은 누가 되는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1번 취득세는 당연히 무슨 세죠, 여러분? 지방세죠. 그 다음에 도세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밑줄. 즉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 또는 누가 부과한다?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 보통세다. 목적세가 아니면 다 뭐랬죠, 여러분? 보통세. 그래서 보통세의 반대가 뭐야, 여러분? 목적세. 목적세.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 단계. 자, 밑줄 중요한 말이에요. 얘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밑줄 취득하는 단계. 밑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경제활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이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 그래서 여기 2번 취득세는 바로 뭐를 말한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자 뭐다? 밑줄 여러분 유통세. 그래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는 유통세다.
유통이 뭔지 아시죠? 물건이 계속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말하냐? 소유권이 뭐 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건물 A를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은 거야. 새로 져서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한 걸, 요게 바로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그럼 이때 이 신축이라는 원시 취득이라면 그 원시 취득자한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취득이라서 취득세가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축한 건물을 매매로 인해서 A라는 사람이 취득했어요. 분양을 받아서 누가 취득했다고요? A. 그럼 A는 무슨 취득이죠?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럼 이 A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또 뭘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취득세 또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다가 A가 사망을 해서 뭘 받았냐? 상속이 개시가 됐어.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았어? B가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B는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유권을 어떻게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B 다시 또 뭐가 부과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야. 지금 물건은 몇 개요? 하나야. 물건은 하나인데 그것이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 원시 취득.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전해서 취득하는 A한테 승계 취득했다는 취득세 과세하고, 그걸 상속받으면 다시 B가 상속을 받아서 또 뭘 내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누구한테 부과된다고 여러분? 취득자한테 부과한다. 이걸 뭘 한다 여러분? 유통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는, 자 밑줄 여러분, 행위세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얘가 행위세냐고 시험에는 물어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취득세는 무슨 세다 여러분? 행위세다. 밑줄 쳐야 돼. 이따 책 검사해. 그래서 책 검사해갖고 밑줄 안 쳐놨으면 부모님한테 연락합니다. 귀대기 자녀가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도 편들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세 밑줄 쳤어요, 여러분? 자, 행위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뭐하는? 취득하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에서 취득세를 낸 사람들 계실 거고 아직 취득세를 안 낸 사람도 있겠죠. 저도 취득세 안 냈어요. 그럼 제가 취득세를 안 냈다면서 아직 저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가 없었던 얘기야? 행위가 없었던 얘기죠. 행위가.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뭐가 있어야만,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취득이라는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취득 안 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야? 네. 집에 가서 이 말하면 뒤지게 욕먹습니다. 이 새끼야.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그래라. 무슨 취득세를 안 내려고 취득을 안 하냐. 그래서 취득세는 여러분 무슨 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행위세. 어떤 행위?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 행위는, 취득이란 행위는 사람마다 발생 빈도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취득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과 횟수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행위세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몇 번만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한다고요, 여러분? 한 번만.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과세하는가? 한 번만. 근데 그 행위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시적, 우발적,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한 번만 부과하는데 그 행위 시점은 사람마다 발생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은 취득세 언제 낼 거예요? 모르죠. 언제 낼지.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로 내는 게 아니라 행위가 일어나는데 그 행위 시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과세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 행위세가 성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는 무슨 세? 행위세.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하는데 부동산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취득세 과세 물건에 대한 취득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몇 번만 과세한다. 행위가 있으면 한 번만. 근데 그 행위 시점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4번. 조금 이제 어려운 말 나왔네요. 응능과세. 자,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다음 주 와갖고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저 이번에는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어머 축하드려. 얼마짜리 사셨는데 그래서 예, 뭐 강남 타워팰레스 63평짜리 그냥 소소하게 25억 주고 하나 샀어요. 큰 거야?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하나 샀대. 그러면 제가 여러분 23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을까? 저놈 봐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20억짜리 주택 사면 능력 있는 거잖아.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한 번도 취득 못했어. 그러면 취득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안 내는 거죠. 근데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너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세금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그게요.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응능과세. 여러분 경제적 능력 할 때 능력. 그래서 네가 사는 부동산에 취득하는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하겠다.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응능과세. 그냥 용어로만 들어두세요. 응능. 거기에 바로 여러분 4번이 나와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1억짜리 부동산, 여러분 찾아보세요.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매매를 취득할 때는 4%야. 그러면 1억짜리 사면 4%면 얼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어렵다. 세법은 더하고 빼고 곱하기밖에 없어. 1억 원이 몇 프로 여러분? 4%. 그럼 이게 얼마 여러분? 4일은 4.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몰라. 얼마야? 400만 원이죠 뭐. 이해하셨죠? 근데 자, 저는 얼마짜리 샀냐? 5억짜리 샀어요. 그러면 역시 5억짜리 매매를 사면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하는 가액이 크면 커질수록 요 가액이 커질수록 취득세도 어떻게 되는가?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한 부동산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해서 세금도 어떻게 한다? 많이 낸다. 무슨 과세? 응능과세. 5번. 예, 우리 여기 중요한 말 나왔네. 세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 요거 봅시다. 실질과세 원칙.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 1년 내내 이 말합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시험에는 실질 과세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게 백그라운드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과세 원칙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과 형식이 같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같으면 실질과 형식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다르면 실질과 형식이 뭐하면 다르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과세할 거냐 그입니다. 그럼 여기 써져 있네요.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자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뭐하면 다르면 우리 세법은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뭐라 한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라 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법에서 적용하는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법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기본이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면서 여러분이 1년 내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뭘 줬어? 돈 다 줬어. 그럼 내가 그 부동산 취득한 거죠. 그런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매매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내가 입주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사실상 뭐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어. 내 거야, 내 거. 내 건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이 뭐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세에서 이거를 취득한 거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사실은 뭐 했는데? 취득은 했지만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뭐는 안 했다? 등기는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실질은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뭐는 안 했다 하더라도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둘 중에 어떤 놈을 잡아야 하는가? 실질. 그럼 실질이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우리 취득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자, 여러분, 제가 주거용 건물을 취득했어요. 즉 주택을 취득했다고. 그런데 얘가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돼. 실질은 뭔데? 주택인데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슨 주택이다고 여러분? 무허가 주택이 돼. 그럼 이거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 얘기야 우리는.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지는 않았지만 실질이 뭐면 주택이면 우리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법에서 기본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부동산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세법의 공통상이야. 요거에 딱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결론 냅시다. 실질 과세 원칙은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다름은 뭐에 따라서 과세하라 여러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딴 거는 6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2번 취득의 개념 갑시다.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그 얘기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를 말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여러분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이든지 원시 취득이냐 소유권을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냐 또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유상이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했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이죠. 유상, 무상. 유상의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매매,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무상의 대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징역.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희망을 가져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징여죠.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살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받아야 돼 여러분? 상속이라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확인 받으라 그랬죠? 아버지 나 주택이나 부동산 상속받을 게 있수 없수 확인하시고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는 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상속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누굴 잘 만나야 되는 거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부모님은 잘 주실 수 있어 이거? 그러면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있죠. 누굴 잘 만나야 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배우자를.
그러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잘해야 돼? 그렇지. 있는 사람 잡아야 돼? 없는 사람 잡아야 돼? 있는 사람 잡아야 되는 거야.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아주 심한 건 있다는 얘기야. 없는 게 좋은가? 저같이 있는 사람 이제 꿈도 그것도 없어. 아직 남은 시간 있어? 참 좋겠네. 증여. 그래서 뭐라도 받아라? 증여라도 받아라. 그래서 결론.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여러분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그 취득하는 형태인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일체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 거기 취득세란 취득이란 나와있죠. 1번 매매, 교환, 밑줄 매매, 교환 이게 뭐죠 여러분? 유상. 상속, 증여, 기부 뭐죠 여러분? 무상. 법에 대한 현물 출처, 건축, 개서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공유, 수변의 매립이나 간청 이런 거 다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청, 토지, 조성된 이와 유산 취득에서 자 밑줄을 합시다. 여기가 결론이네요. 원시 취득 또는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뭐다? 일체 취득이다. 그게 결론이야. 마지막에만 밑줄 치면 돼.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모든 취득. 거기 가로 열고 원시 취득 옆에 가로 열고는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398쪽 매니에서 동그라미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자, 요게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에 대한 원시 취득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데 요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에 예외 규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3번 차량 등의 제조 앞에는 적으세요. 뭐라 적냐? 예외. 아까 1번 봤던 게 원칙. 그래서 여러분 밑줄 좀 칠까요? 자, 차량 밑줄 하나, 기계 장비 밑줄 하나, 항공기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밑줄 하나. 밑줄이 몇 개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4개가 나와야 돼요. 밑줄 몇 개 쳐줘야 돼? 4개. 딱딱 끊어야 돼. 차량 하나, 기계 장비 하나, 항공기 하나,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몇 가지? 4가지.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 네,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그리고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얘들은 여러분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안 보고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으로 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칙은 뭔데? 원시냐, 승계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묻고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한다 해서 원시 취득에도 취득을 보고 승계 취득에도 취득을 본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에 예외가 있는데 뭐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반드시 뭐를 물어봐서 취득 형태를 물어봐서 그 취득이 무슨 취득이에요? 그래서 원시 취득인데요. 그러면 그거는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요것이 실수요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취득일 때 안에서 승계 취득일 때 안에서만 취득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칙이지만 요게 예외다 그 얘기야. 원래는 둘 다 취득을 봐야 되지만 여기 써졌잖아. 원시냐 승계냐 묻지 않고 모든 취득에 의해서 취득이 다 취득인데 요 네 놈은
반드시 뭐를 물어봐서 취득의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이면 취득으로 보고가 안 보고 승계 취득일 때에서만 뭐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자동차를 제작했어요. 제작 완료했어요. 그러면 자동차의 제작 완료는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 그러면 이때 현대자동차가 무슨 취득을 했지만 원시 취득했지만 요때는 취득세를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요것이 이제 누구한테? 실수요자한테 이제 뭐가 되면 판매가 되면 요때부터 요 취득하는 사람이 무슨 취득일부터? 승계 취득부터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자동차 사면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현대 자동차 샀어. 그럼 현대 자동차가 먼저 만든 거죠. 울산에서 만들었잖아. 그럼 그 단계에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이제 자동차가 뭐가 되기 시작하면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 선박은 반드시 뭐를 물어봐서 취득 형태를 확인하셔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무슨 취득부터? 승계 취득부터 취득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여기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취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득세는 이런 일반적인 취득 외에 아주 중요한 개념 나오네요. 여러분 책은 좀 앞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거기 맨 밑에 398조 맨 밑에 3번 간주 취득이라는 게 나오죠. 간주 취득. 이게 일반 취득이라면 취득세에서는 무슨 취득이 있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 여러분? 의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제. 그래서 얘들은 항상 뭐뭐 한 거로 본다가 특징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법률 용어야. 간주한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지한다. 그래서 얘는 끝자가 뭐뭐 한 걸로 본다. 뭐뭐 한 거로 간주한다. 뭐뭐 한 거로 의지한다. 다 무슨 말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주 취득 규정은 아주 중요해. 별표 3개.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개념이야. 간주 취득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어디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적어놔야 돼. 간주 취득은 글자들 어디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갑구의 등기부상 갑구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개념이 바로 뭐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부상 갑구에 즉 여러분 등기부의 갑구 울고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나요? 배웠나요?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등기부상에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더라는 얘기야? 증가되더라.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그 무한 가액을 여러분 여기다 시뻘게 표시해. 무슨 가액을?
증가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 말 절대 놓치면 안 돼. 간주 취득의 결론은 이거야. 간주 취득의 결론은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거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간주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 등기부 등의 취득이란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됐다?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됐다면 증가하였다. 그러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 보는 건데, 자, 그 중에서 봐, 여러분, 거기 398쪽에 여러분, 양가로 1번 여기다 밑줄 쳐. 토지의 지목 변경, 여기다 밑줄 주세요.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입니다. 간주 취득하면 토지의 지목 변경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98쪽 맨 밑에 이런 말이 있네요, 여러분.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어떻게 하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라고 됐죠. 자, 요거 예를 들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데 얼마치 샀냐 봤더니 1억짜리 샀어요, 여러분. 1억짜리. 얼마짜리? 1억짜리를 4% 매매로 샀어. 매매로. 그래서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였다고 여러분? 1억. 근데 요때 이 취득할 때 여러분 지금 공시법, 지적법 보고 계세요? 등기법 공부하고 계세요? 지적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등기법을 공부했어? 등기를 안 들어가. 그러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배우세요? 지적법? 그러면 여러분 지목이란 거 배우셨나? 배운 게 있네. 다행이네. 배운 것도 있어. 지목은 자, 지목은 몇 가지가 있더랬죠, 우리? 28개가 있더랬죠. 지목은 한마디로 해서 그 토지의 이용 현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혹시 28가지 지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지목이 뭐였죠, 여러분? 잡종지. 그래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가? 얘 지목이 뭐였냐 봤더니 토지 이 취득할 때 이 지목이 뭐였다고 여러분? 잡종지였대. 얼마 주샀대 여러분 이거를? 1억 주샀대. 그러면 우리가 지적법을 안 배웠어도 일단은 이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 토지 좋은 토지다, 좋은 토지는 아닌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오늘 끝나고 학원 가다가 맞은편 사람한테 오는 사람한테 어이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한다? 완펀치 던진다? 이건 해봐야 아나?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무슨 말이 들어가면 잡종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토지 이건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하여튼 잡종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은가 나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잡종지 얼마 주고 샀다 여러분? 1억 주고 샀어. 1억 주고 샀어.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난 뭘 냈어 이미 이제 취득세를 냈어. 그래서 얘를 보유하고는 있는 과정에서 얘가 공공사업 대상이 돼버린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얘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일어나갖고 얘가 지목이 뭐로 바뀌었냐 봤더니 여러분 잡종됐던 놈이 뭐로 바뀌었냐? 대로 바뀌었대. 대가 지목 뭔지 아시죠? 지목이 뭐죠? 대가? 건물을 건축하시는 토지죠, 뭐. 그죠? 그러니까 잡종지였던 토지가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 토지 기반 조성 사업 버리고 이제 뭘 질 수 있는가? 건물 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겠죠. 이 잡종지 때 얼마짜리 했던 놈이 1억짜리 했던 놈이 이게 뭐로 바뀌다 보니까 대로 바뀌었대. 또는 뭐 전답이었다. 임야였던 토지가 뭐로 바뀌었대? 대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제 토지 기반 조성에서 이제 건물을 건축하신 토지가 토지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짜리 됐냐? 3억짜리가 됐다. 그입니다. 얼마짜리 됐다고? 3억짜리 토지가 됐대. 환장하네. 자, 나는 얼마 주고 샀어요, 여러분? 1억 주고 샀는데 토지 이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 지목병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증가됐다는 얘기죠. 왜 증가하는지 이해하시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이용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람은 똑같은 거죠 뭐. 근데 여기는 단순히 여러분 지목 변경이 일어났지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지목 변경에서 뭐가 증가됐을 거냐? 토지 가치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지금 얼마짜리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3억짜리가 됐어. 얼마 증가됐어? 2억이죠 2억. 토지 가치가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치가 바뀌었지 소유권 취득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이론에서 지목변에서 토지 가치가 어디 됐어 여러분? 증가됐죠. 그럼 요때 요 뭐한가에? 요 증가한 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얼마 돼서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2억. 요게 무슨 가액이야 지금? 요게 그 아까 유명한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과세하는 거 항상 무슨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간주 취득의 대표입니다. 간주 취득 대표.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진 않았지만 형식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 형식은 이미 이때 일어났어. 근데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목이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간주 취득. 자, 간주 취득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랬어 여러분? 무슨 가액만이야? 증가한 가액만 취득한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요 증가한 가액을 출제에 살짝 뭐로 바꾸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 무슨 가액? 전체 가액.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 잡아내는 거죠. 다시 한번 절대 놓치면 안 돼. 오늘 배운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간주 취득일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항상 무슨 가액만이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만이야? 전체 가액이 아니다. 그러면 출제는 이걸 간주 취득일 때 과표를 슬쩍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출제는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전체 가액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간주 취득일 때 항상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고 여러분? 증가한 가액. 자, 그럼 요거 잠깐 봅시다. 얼마짜리가? 지목 변경에서 얼마짜리 됐어요, 여러분? 3억. 그럼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어떤 가액? 증가한 가액. 얼마만? 2억.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무슨 가액만 과세한다? 증가한 가액만 과세하는 거죠. 왜 전체 가액 하면 틀리죠, 여러분? 전체 가액은 얼마가 돼버려? 3억. 그럼 3억은 다 과세하지 왜 3억은 다 과세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1억은 이미 내버렸잖아, 이때.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목 병대에서 무슨 가액을 해버리면 전체 가액을 해버리면 전체 가액 하면 전체 가액 얼마 돼버려? 3억이 돼버리죠? 그럼 요 1억 원은 이미 이때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죠. 근데 또 요때 내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과세가 되는가? 전체 가액으로 하면 무슨 과세가 돼버려 요 놈은?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간주 취득일 때 절대 전체 가액으로 하면 마저 틀려. 왜? 이때 이미 과세가 된 부분 또 과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는 지목 변경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땐 전체 가액이 아니다. 항상 무슨 가액만이다. 증가한 가액.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야 돼. 증가한 가액. 그러면 시험은 요걸 증가한 가액을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전체 가액을. 그러면 여러분 딱 나오면 기다렸던 시 딱 낚아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무슨 가액이야? 그렇죠. 자,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키워드 잡아준다고 그랬죠. 출제는 장답으로 물어서 키워드 잡아준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99쪽 납세 문제 갑시다. 자, 우리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랬어요, 여러분? 자, 여기 과세권자 지난 시간 했는데 취득세 과세권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누구다? 도지사. 그래서 경기도 의정부시다. 그러면 어디 누가 과세권자가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 근데 서울 노원구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과세권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광역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다고요? 납세제를 관할하는 누구야?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쫓아온다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자치시. 그래서 모든 지방세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다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게요. 이제 납세지죠. 납세지. 납세지는 여러분,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적 균형인데,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어디랬죠, 여러분? 소재지가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네요. 그러나 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국세를 과세할 때는 항상 이때는 어디로 한다, 여러분? 주소지 등을 원칙을 합니다. 요거 적어놔야 돼. 그래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때릴 때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어디다 납세지가? 소재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소재지. 그러나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면 어디를 납세지를 한다, 여러분? 주소지. 그래서 결론, 취득세 과세권자는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야.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과세권자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그게 바로 여러분 399쪽이죠. 399쪽. 과세권자와 대응되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네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여러분 399쪽을 보시면 맨 밑에 납세 의무자 1번 밑줄, 사실상 취득자를 말한다. 원칙, 사실상 취득자. 무슨 과세 원칙?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원칙이라서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실상이란 말은 왜 나왔다,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여러분 같이 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는, 자, 밑줄 들어갑시다. 한 줄을 쫙 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부분,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 밑줄 치세요. 한 줄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호권, 어업권, 골프권, 승마형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시설 이용권 또는 요트회원권까지 밑줄 쫙, 여기까지. 부동산부터 요트회원까지 밑줄로 쫙 한 줄을 치셔야 됩니다. 응? 399쪽 밑줄 치고 있어? 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보시면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호권, 어업권, 골프권, 승마형권, 콘도미니엄권, 종합적 이용권, 요트형권 여기까지 밑줄 치셨어요? 그래 저세요. 이게 뭐냐? 지금 밑줄 친 게 과세물권. 지금 밑줄 친 게 뭐다고? 취득세 과세물권이야. 그거를 뭐 한 사람? 밑줄 취득한 자. 취득한 자.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사실상 취득자는 뭐를 말하냐?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 그런데 이때, 자, 밑줄 좀 더 들어갑시다. 그 옆 계속해서 또한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한 경우는, 자, 밑줄 합니다. 밑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또 도자 동그라미
뭐는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뭐 했으면 사실상 취득했으면 우리는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따라서 그때 소유자나 양수를 각각 뭐를 본다? 취득한 자를 본다. 밑줄.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설사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다만 밑줄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를 선박은 무슨 취득이 안 한다? 승계 취득이 안 한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는 선박. 요 놈은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고 안 보고 무슨 취득일 때 안 한다? 승계 취득일 때 안 한다 써본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00쪽에 보시면 간주 취득자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잠깐 설명드렸던 개념으로 좀 봐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402쪽 취득세 과세 대상 가도록 하겠습니다.